노멀한 빛의 조건에서 얘가 움직여가는 느낌을 잘 보자고. 얘가 하단으로 빛이 떨어지거나 각도가 바뀜에 따라 가지고 명암이 계속 바뀌어 들어간다는 거지. 지문의 이동도 같이 보면서 끊임없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자는 거야. 고정 불변의 명암이라는 건 없다. 우리는 이 명암을 이해하자는 거지. 이해하자는 거야. 이 명암 관계를 이해하자는 거지. 다시 이런 빛 369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빛에서 완측으로 떨어지느냐, 완측에서도 올라오느냐, 앞에서 떨어지느냐, 뒤에서 백광으로 들어오느냐. 자, 6년째 두 번째 영상, 빛의 조건을 바꾼다. 빛의 조건을. 그러니까 기본적인 빛의 조건은 얘기해 줬으니까 바로 이해할 거고, 그 빛의 조건에서 빛을 바꿔보자고. 어떤 형태는 그대로 있는데 얘 자체가 빙빙 돌거나 얘가 움직이지 않는데 빛의 조건을 바꿔보자는 거야. 빛의 조건. 어떤 빛의 조건으로 했을 때 얘가 명암이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서 이 빛의 조건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렸어. 이 빛의 조건. 369의 관계를 이제 이해할 거란 말이야.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갈 때, 이렇게 갈 때, 이렇게 갈 때,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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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관계들을 다 이해를 하자고. 다. 한 개만 이해하는 것은 아직 이해를 제대로 했다라고 얘기하기 힘들지. 그 다음에 고정된 실체라는 게 얘가 이 369의 관계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369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기본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지, 그게 실체다라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야. 실체가 없다라는 거지. 실체가 없다. 어떤 상대적인 관점에서 다르게 보일 뿐이다. 자, 그러면 빛의 조건을 바꾸는데 안쪽까지 반드시 그리라 그랬고, 또 뭐 한다? 재지 마라. 재지 마. 이렇게 재가지고 어디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그리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모든 것은 눈으로 감각을 익혀라. 모든 것은 눈으로 감각을 익히는 버릇을 들이는 게 가장 발전적이다. 나중에 봤을 때는. 자, 빛의 조건을 조금 바꿔볼게. 그러면 빛의 조건이 완측에서 떨어질 때, 완측에서 떨어지면 이거는 특별히 바뀌지는 않을 거야. 아마 369의 관계는 바뀌지 않는데 그림자의 방향이 바뀌는 관계가 만들어질 거야. 이렇게 완측.
이렇게 떨어지는 관계가 어떻게 떨어질까? 약간 높이 60도 관계만 만들까? 그럼 그림자는 1에 쏟아지겠지. 이렇게. 그럼 그림자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 우리가 형태를 떴다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형태라는 게 보인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명암이나 마치 기본적인 명암 관계지. 컬러도 어차피 고유 명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고유 명도 차이에 의한 경계, 그게 뭐다? 형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형태를 잘 뜨는 사람은 명암을 잘 뜰 수밖에 없어지는 거지. 자, 요렇게 보이는 관계. 실제 다크 사이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어두운 흐름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요소 출발을 해서 이쪽으로 와서 요렇게 와서 요렇게 와서 요렇게 올라가는, 실제로는 그 뒤로 갔지. 이렇게 올라갔지. 근데 이 뒷면은 불투명이니까 안 보이니까 그리질 않는 거고, 눈에 보이는 면은 어떻게 요렇게 돼서 요 관계를 우리가 어두운 세계, 눈에 보이는 어두운 세계고, 그 나머지는 빛을 받는 세계지. 맞나? 그러면 어떻게 깐다? 까는 게 동일해지겠지. 이렇게 뭐부터 깔아? 전체를 같이 깔라 그랬지. 어둠이 어두워질 때까지, 초보자들은. 그러면 이 관계가 빛이 60도일 때, 이렇게 나올 때 이 길이라면, 근데 30도면 어떻게 바뀌냐? 빛이 완전 측면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때린다고 보면, 한 30도 각도로 치면 그림자는 당연히 어떻게 돼? 길어지겠지. 이렇게 길어지겠지. 이 관계 충분히 이해되지? 충분히. 그럼 얘가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어디로 가?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얘는 어디로 가? 얘가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긴 관계가 나오겠지. 30도로 때리게 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냐면, 빛이 위에서 치던 빛이 아래로 내려오니까 이 면이 밝아지고 이 면이 어두워지기 시작해. 30도 정도 비치면 45도에서 때리는 빛이라면 양쪽에서 와서 균등하게 보이니까 이명도가 같이 나오지. 같게 보일 가능성이 많아지는데, 45도가 아니고 내려와 버리면 여기에 빛을 받는 윗면이 오히려 6번 면이 되지. 3번, 6번, 9번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30도 이하, 40도 이하 각은 45, 정확하게는 45도 이하의 각이지. 45도 이하의 각들은 어떻게 된다? 그림자가 길어지면서 윗면이 어두워지기 시작한다. 윗면이 어두워졌다는 얘기는 3번 면이 바뀌어가지고 옆면이 3번 면이 되겠지. 그 다음에 빛이 완전히 내려와가지고 완측광으로 때릴 경우에는 그림자가 이렇게 영원히 가는 것처럼 보여. 영원히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원히 못 가지. 왜? 이쪽에서 산발돼 가지고 들어오는 이쪽의 빛들이 이 그림자를 흐려버리기 때문에 영원히 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얘들의 영향으로, 다른 빛의 영향으로 어떻게 된다? 약해져 버린다라는 거야. 그런데 빛이 한 10도 정도로 치는데 아주 강하게 치면 어떻게 된다? 그림자가 긴 상태에서도 그림자가 까맣게 또렷하게 보여.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강하다는 뜻을 알아야 돼. 빛이 세면 그림자가 세. 빛이 약하면 그림자가 약해. 예를 들어서 흐린 날 보면 그림자도 흐리지. 빛과 그림자는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자, 됐나? 요 관계 이해되겠지? 그 다음에 당연히 뭐다? 빛이 위쪽에서 떨어져 볼까? 위에서 떨어져. 위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위에서 완전 90도로 이렇게 떨어지는데, 얘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흰 종이는 여기까지 다 빛을 때리는 거지. 이렇게 이까지 빛을 크게 거대하게 때려주는 거지. 이렇게. 그랬을 경우에는 위에서 완전 수직으로 때렸을 때는 야의 그림자가 어떻게 되겠노? 없어지겠지.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다.
맞지? 어떤 그림자만 생긴다? 틈새 그림자만 남을 거야. 그림자 종류 중에 틈 사이에 생기는 이 틈 사이 그림자만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러면 위에서 수직으로 때렸을 때는 이게 3번 면보다 더 밝은 면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있어. 그 다음에 빛이 은은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10번 면은 없어도 왜 빛이 옆을 지나가면서 얘를 살짝 밝게 해버리겠지. 그러다 보니까 완전 10번 면이라는 거는 10번을 기준으로는 빛을 안 받은 색이어야 되는데 얘는 애매하게 빛을 받은 색이가 되는 거야. 여기가 완전히 뭐가 된다? 개와 늑대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그 관계가 되는 거야. 몇 번면? 뭐 한 8번, 7번, 9번 면으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되는 거야. 느낌이 그런 느낌이고 톤은 그런데 느낌은 다른 느낌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게 수직으로 떨어졌을 때는 완전히 보이는 이 윗면 빼고는 나머지 옆으로 싸고 있는 내면은 어떻게 돼? 어두워지겠지. 6번 명도가 아니라 6번보다 어두워지는 7, 8, 9번의 명도가 될 거야. 완전 10번 명도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얘가 있는데 앞에서 다가와서 빛을 터뜨려 버리면 얘는 그림자가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빛을 이래서 온단 말이야. 이렇게 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림자가 여기를 어떻게 통과하면서 이렇게 쏘기 때문에 이 경계를 기준으로 어떻게 돼?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림자가 어떻게 넓어지겠지.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그림자가 동일하게 넓어지는 상태가 되겠네. 이렇게 이 그림자가 어디로 가? 이쪽으로. 이 그림자가 이를 갔다는 얘기는 뭐야? 이쪽 면들이 다 무슨 면이다? 다 9번 처리가 되는 거야. 옆면들이 다 9번 처리가 되고 어떻게 돼? 이게 다 그림자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다 어두운 영역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 안에서 밝고 어두운 정도는 우리가 측정을 해줘야 되겠지만 이게 어두운 면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빛이 쳤을 때, 다가왔을 때. 그래서 그림자 거리에 따라서도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들겠지.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직사광선을 받았느냐, 반사광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어두운 흐름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는 형태를 뜨면, 예를 들어서 형태를 한번 떠볼게. 자, 수업은 항상 연속적인 거니까. 자, 내가 이런 형태를 떴어. 자, 이래 떴어? 그러면 선생님 형태 다 떴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안 돼. 특히 입시생들은 기초 디자인을 하든 뭘 하든 안에 각을 같이 잡아주고, 그 다음에 내가 빛이 만약에 여기서 때렸다, 여기서 이렇게 앞쪽에서 쳤다, 뒤쪽에서 쳤다고 할까? 이렇게 쳤다. 그러면 자, 형태를 떴다라는 뜻은 뭔 뜻이냐면, 지금부터는 밝고 어두움을 계산했다라는 것까지 가야 돼. 이렇게. 물론 여기는 칠하면 안 되겠지. 뭐 칠해도 뭐 소묘를 할 것 같으면 칠해도 되지. 중요한 것은 밝고 어두움을 나눴다, 요까지 형태를 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이 빛이 그림자가 요까지 왔다라는 얘기는 빛이 상당히 높지. 그러면 이거는 9번만 정해놔도 뭔 뜻이 되냐면 6번은 이면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면은 3번 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이해되나? 그러면 자, 우리가 그 다음 과정이 뭐였어? 밝고 어둠을 나눕니다 라는 거 있지. 밝고 어둠을 어떻게 나누는데요? 최대한 긴 선으로 나누라. 최대한 긴 선으로 가라. 어둠은 하나로 몰아라. 어둠은 얼마만큼 까는데요?
충분히 어두워질 때까지 깔아라. 어떻게 깔아라? 그라데이션으로 깔아라. 왜 그라데이션으로 까는데요? 라는 것은 그 다음 영상을 그 전전전 영상인가 볼 수 있도록 하고, 야는 결이 수직수평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직수평으로 까는데 어디 여기서부터 이까지 끝까지 깔란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힘을 줘서 까맣게 깔지는 마라. 그라데이션이 되도록 깔아라. 이거를 반복해 주겠지. 언제까지? 어두워질 때까지. 어느 부분이 충분히 어두워질 때까지 깔아야 돼. 고수가 되면 이거를 알아서 자기가 조정을 하겠지만 지금은 뭐다? 이게 어설퍼진단 말이야. 이 중요한 거를 자꾸 놓치게 돼. 그림을 그리면 그릴수록 완전히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가는 것이. 그림자가 우리가 대부분의 그림은 물론 그림자가 중요해지는 컨셉에 어떤 의도가 있을 수는 있어. 그림자를 중요하게 그리는 뭐 그림자 발상이나 그런 것들은 그림자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리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림자가 주인공은 아니야. 그래서 뭐냐면 그림자를 너무 강하게 깔지는 않아. 자, 밝고 어둠을 나눠준 관계 이해되지?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이것도 똑같이 깔아야지. 왜? 다 깔란 말이야. 이렇게 무조건 다 깔아. 밝고 어둠을 다 깔아. 그렇다고 해서 까만 선으로 깔지는 말라는 거야. 빛이 더 다가오면 어떻게 되겠어? 그림자가 더 길어지겠지. 더 다가오면 빛에 책임을 지는 게 소묘야. 빛에 책임을 지는 거. 그럼 책임지는 연습을 해야 된다. 내가 이 빛으로 그렸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말이야. 긴 선으로 그려라. 긴 선 통과하도록.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손에 힘을 빼고, 손에 힘이 들어가면 어떻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소리만 들어봐도 아, 저 사람이 정상적으로 지금 스윙을 하고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손에 힘이 들어간 상태로 벅벅벅거리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이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거다 라고 알 수 있지. 깔 때는 반드시 앞을 기준으로, 하얀색 종이에 한다는 의미는 어둠을 기준으로 들어가겠다라는 뜻인 거야. 하얀색 종이라는 게 빛이 충만한, 완전히 쏟아져가 하얀 상태가 빛이니까 빛을 막는 작업을 하는 게 하얀색 종이에서 그리는 소묘야. 빛을 막아주는 거야. 지금 빛을 막는 효과를 주는 거야. 여기서 긴 선으로 그리란 말이야. 짧은 선 까작까작 대지 말고, 짧은 선은 나중에 긴 선을 이해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해하게 돼 있다. 긴 선으로 가라. 여기서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 끝까지 긴 선. 이게 최고 긴 선이지. 여기서는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이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해라. 쌤 언제까지요? 어두워질 때까지 해라. 가로 세로. 어디서? 위에서 아래로. 그림자는 너무 어둡게는 깔 필요는 없지만 위에서 아래로, 또 위에서 아래로. 이게 위에서 아래로 하는 거는 왜? 내가 보는 거리에 따라서 써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형태가 조금 틀리더라도 뭐다? 지우개를 쓰지 마라. 지우개를 많이 쓰는 학생,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지우개는 한번 버릇이 들면 고치기가 매우 힘들다. 그래서 뭐 지우개를 쓰지 마라. 지우개 안 써도 아무 상관없다. 안 좋은 버릇은 고치기가 힘들다. 그래서 내가 3학년이 됐는데 속도가 안 난다, 뭐가 문제가 있다, 뭐 자꾸 흐름이 끊긴다, 형태가 안 떠진다 하는 원인이 정말 어이없게 지우개를 쓰고 안 쓰고에서 그게 생겨날 수 있다는 거야. 어이없는 원인에 의한, 별로 사소하게 생각했던 원인에 의한 뭐다? 결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우개 쓰지 마.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데 저 주변에 지우개 똥이 많다. 그러면 지우개를 볼펜으로 아예 바꿔라. 이런 소묘도 볼펜으로 하면 된다. 볼펜으로 아예 바꿔버려야 돼. 아예. 자, 됐지. 쌤 이거 언제까지 까는데요? 어두워질 때까지 깔아라. 어두워질 때까지. 그림자는 오히려 너무 거칠게 깔지 마라. 거칠게 깔면 어떻게 돼? 튀어나온다, 그림자가. 자, 밝고 어둠 두 개로만 계속 구분을 해야 돼. 이해되겠지? 자, 어둠을 계속 깔아볼게. 그라데이션이 되도록. 이 과정이 지루하고 힘들단 말이야, 소묘는. 그래서 이거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 오히려 처음에 할 때는 잘 지키다가 어떻게 돼? 대충 하게 된다. 대충. 분명히 대충 하게 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면서. 그러면서 그림이 망가지는 거야. 그러다가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이거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기 시작하면 다시 그림이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기본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생겨나는 거지. 근데 그게 정상이야. 그 과정을 여러 번 겪어가야 돼. 여러 번. 그 내가 그림이 망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다? 지금 수업 목표가 명암에 의한 양감이 생겨나는 과정이 수업의 목표인데, 지금 형태 수업 끝나고 양감이 이루어지는 관계, 명암 요소에 의해서. 근데 양감이 안 만들어져. 끝난 거지. 양감만큼 3D 그림에서 양감만큼 형태 양감 같은 이야기니까 그거만큼 중요한 게 또 어디 있겠노. 3D 그림에서 얘기하는 거야. 3D 입체 그림에서. 형태는 언제 완성이 되냐 얘기해줬지. 그림이 완성될 때 같이 완성되는 거야. 그림이 완성될 때 같이. 요거 어둠만 다 깔아보자고. 물론 이만큼 안 깔아도 돼. 깔지 않아도 충분히 어두운 느낌이 낼 수가 있는데, 초보자들은 더 깔란 말이야. 제대로 깔릴 때까지 깔아란 말이야. 제대로 깔릴 때까지. 충분히 깔았다 싶을 때까지. 이게 왜 강조를 하느냐. 복잡해진 상태에서는 이게 어떻게 된다. 반드시 망가지는 거를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거야. 누구나. 그럼 나도 그랬다는 얘기야. 나도. 톤이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연필선이나 스킬이나 맛들이 해결해 주는 게 있는데, 그런 맛은 톤을 해결해 주고 난 뒤에 나오는 거야. 톤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 모든 것이. 왜? 입체 그림이기 때문에. 입체를 추구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입체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밝고 어둠의 관계를 정확하게 나누는 것부터 출발을 하겠다라는 거야. 어디서? 반드시 앞에서 뒤로. 그림자도 자, 최고 긴 선을 써라. 여기서는 이게 최고 긴 선이지. 최고 긴 선. 가로선을 썼을 때 최고 긴 선이지. 여기서는 이게 최고 긴 선. 그러면서 어떻게 점점 약하게 써라. 그 다음에 이쪽 가쪽도 같이 써. 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는데 힘을 빼라. 힘을 빼고 약하게 써라. 힘을 빼고 약하게 써라. 됐지? 가쪽에 이런 경계는 너무 강하게 나눌 필요는 없다. 자, 이제 거의 여러 번 중첩을 시켰지. 그라데이션이 충분히 낮다 라면 자, 여기서 이제 이 정도 깔았으면 이제 뭐가 들어간다? 틈새 그림자 들어가면 되겠지. 얘는 6분면이 없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약간 뒤에서 때리는 빛이다 했을 때는
어둠을 충분히 깔아주고 충분히 깔아주고 뭐 한다? 충분히 깔아줬을 때는 요걸 보면서 얘를 넣으면 되지. 근데 뒤쪽에서 떨어진 면이기 때문에 얘가 6번 면이 아니라 몇 번 면 정도 되겠노? 7번 면 정도 되겠지. 7번 면. 8번도 살짝 들어가겠나? 약간 뒤에서 떨어지니까 얘 면이 살짝 어두워지는 거지. 실제 6번 면이라는 6, 5, 4의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한 7, 6, 5 이 정도나 아니면 8, 7, 6 이 정도의 관계가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3번 면은 확실히 밝게 가야 된다. 3번 면. 여기는 한번 3번 면이니까 한번 지우고 들어가도 되지. 한번 지우고 들어가도 되지. 됐나? 그렇게. 그 다음에 3번 면도 빛이 왔는 쪽이 있으니까 어떻게? 요쪽에서 사부작 들어가면 된다고. 요렇게 아주 약하게 소리 들어보면 알겠지. 약하게 써가지고 외곽선은 없어. 외곽선은 물론 살짝 여기 꺾이면서 한번 싹 돌아가면서 생기는 외곽선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외곽선을 선 자체가 남으면 3D를 하고 싶은데 뭐가 돼? 2D가 돼버리거든. 외곽선은 우리가 사람을 보더라도 사람 몸을 보면 이 선으로 보이진 않지. 근데 2D 만화에서는 선으로 따지. 왜? 까만 선으로 대부분 따지. 선명해 보이라고 따는 거야. 선명해 보이라고. 2D 만화는 2D 만화에 어떤 매력이 있고 3D 만화는 3D 만화에 어떤 매력이 있지. 3번은 어둡지 않도록. 그래서 같이 보고 들어가야 돼. 요 면과 요 면을 같이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충분히. 그러면 조금 더 깔아야 되나 싶으면 조금 더 깔고 형태 같은 건 알아서 보고. 3번은 확실히 3번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야. 3번은 확실히 3번이 되도록 지켜주는 게 중요하고, 밝음은 확실히 밝음, 어둠은 확실히 어둠, 중간면은 확실히 중간면. 이 연습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야. 매우. 그런 뒤에 뭐 해? 틈새 그림자를 지르겠지. 3, 6, 9의 관계가 어느 정도 한 80% 정도 나왔으면 그때 뭐래라? 그때 그림자를 나누기 시작한다. 그 전까지는 극들이 나눌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얘도 여기서 나눠서 이렇게 해주고 앞에서 나눠서 뒤로 가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빛이 강하면, 실제로 빛이 강하면, 이게 하얀색 물체일 때 실제로 빛이 강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어둠이 아무리 어두운 면이 어두워도 하얀색 벽면에 맞고 들어왔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그림자가 새카맣게 더 어둡게 보일 수 있다. 여기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요 관계도 실제로 요렇게 완전히 어두워져 가지고 요렇게 보일 수 있다. 요렇게 딱 잘려 가지고 틈새 그림자는 물론 더 어둡겠지만 그림자 자체가 이렇게 어두워 가지고 요렇게 될 수 있어. 요렇게 보일 수 있다. 이렇게. 그림자가 까매 보이고 여기가 반사광이 확실히 밝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이해되지?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인마도 이 정도 깔았다. 이 정도 깔았다 하면 뭐예요? 틈새 그림자를 한번 질러 보자고. 틈새 그림자. 틈 사이에 그림자가 있다라는 얘기는 그 위에도 반사광이 살짝 친다라는 이야기거든. 틈 사이 그림자 가차없이 세게 넣어주고, 형태가 조금 틀려지더라도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써서 가는 게 맞지. 이렇게 틈새 그림자. 그 다음 뭐하노?
앞에를 확실히 어떻게 당겨주고, 앞쪽에 모서리면 있지. 이쪽 모서리면이 제일 어두워질 가능성이 많지. 특히 어디? 여기. 요걸 기준으로 어떻게 돼?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지고, 이쪽 면을 기준으로 어떻게 돼?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지면서 원근 처리가 되겠지. 이렇게 톤이 모자라면 계속 넣어주면 돼. 어둠 닿을 때까지 넣는 게 맞기 때문에. 어둠을 엄청 계속 깐다고 보는 거지. 뭐 한 번에 올려도 되고. 그 다음에 그림자도 이어서 여기까지가 한 100m라고 보면 어떻게 앞쪽 그림자를 더 깔겠지. 그림자와 그림자 경계는 너무 강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 연필은 기본적으로 계속 사비를 쓰면 돼. 사비. 뭐 바꿔서 2비를 같이 올려도 되고, 밝은 쪽은. 어두운 쪽은 6비도 써도 된다. 시험에 6비만으로도 시험 치는 데가 또 있지. 자, 처음에는 전체적인 어둠을 같이 올리다가 이제 부분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어둠 관계를 따로 맞춰주는 거야. 부분의 명암을.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지우개로 지워주고, 지우개로 지워주고, 지우개는 처음 되는 거야. 이렇게 그 전까지 지우개를 열심히 까작까작 대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그냥 계속 진행을 하는 게 맞아. 조금 틀렸는데 지우개 되고, 조금 틀렸는데 지우개 되고 하면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 자, 이런 관계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겠지. 딴빛 해볼까? 딴빛. 요거는 좀 이따가 같이 마무리를 하고, 아직 마무리가 된 건 아니니까. 자, 아직 외곽도 안 다듬었고, 빛이 위에서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요때 떨어질 때 요 그림자 자체를 더 어둡게 주고, 요 관계하고 요 관계를 떼내는 방법이 그림자를 더 어둡게 칠하는 방식도 있고, 빛이 세면 반사광도 세게 들어가니까. 근데 요 관계에서는 뭐 어떻게든 상관은 없겠다. 내가 개념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 빛만 더 볼까? 어떻게 볼까? 이거는 바로 그려보자고. 바로 완측에서 떨어지는 빛, 그림자는 끝없이 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그림자가 나오는 위치를 확인해주고, 그림자는 계속 쭉 가버린다고 보자고. 완측에서 떨어지니까. 어느 쪽 완측? 우측 완측에서 떨어지는 빛. 멀어지면서 주위의 빛의 영향을 받아서 약해진다라고
가정을 해주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완치에서 떨어졌을 때는 어떤 면이 이 면이 어떻게 된다? 6번 면이 되는데 실제로 6번 면보다 어두워지는 몇 번 면이 되겠어? 7번 면, 7번 면 8번 색으로 이루어지는 명도로 이루어지는 애라고 볼 수 있단 말이야. 얘도 이렇게. 근데 빛이 슬쩍 묻지. 그래 때로는 9번 정도로 쳐도 된다. 자, 이렇게. 그러면 빛이 어디서 왔는지 알겠지? 거기다가 다시 이 정도 1, 2, 3의 관계 3, 6, 9의 명도 관계가 나왔으면 어떻게 한다? 틈새 그림자를 치고 이제서야 어떻게 틈새 그림자를 구분하면서 어떻게 나눠준다라는 거야. 이렇게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밝고 어둠을 처음부터 나누지 말아라는 거야. 그 다음 봐봐. 종이가 이렇게 더러워져 가지고 막 지저분해도 내가 이걸 바닥에 대고 이렇게 그리지 말고 손을 띄워서 내가 지금 일어서 있는 상태지. 일어서서 그리면 돼. 종이가 더러워져 있는 상태도 이런 것도 굳이 지우개를 대줄 필요는 없어. 물론 형태 뜰 때 방해가 되면 좀 지워주는 게 맞고. 자, 또 딴 빛 한번 그려보자고. 앞쪽에서 쳤는데 한 60도로 치는 빛이다. 정 앞쪽에서 치는 빛인데 60도로 친다. 그러면 45도로 앞쪽에서 치게 되면 이렇게 45도로 딱 치게 되면 세 면이 빛을 받는 각도가 거의 내가 봤을 때는 똑같이 되겠지. 그럼 똑같은 명도로 이루어진단 말이야. 뭔 뜻이냐면 자 45도 앞쪽에서 빵 때렸다. 45도 동일하게 때렸다. 그럼 3 어둠이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다 빛이 들어가니까 3 이쪽도 3 이쪽도 3 이쪽도 3 어디가 제일 밝아? 제일 튀어나오는 모서리가 어떻게 돼? 제일 밝겠지. 이렇게 여기는 어둠이 없으니까 맞나? 3, 2, 1로 어디? 여기가 제일 밝아서 3, 2, 1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물론 이때 완성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틈새 그림자를 강하게 찍어주면 돼. 틈새 그림자를 틈 사이 그림자를 강하게 찍어주지. 이 그림자를 이렇게 대비가 되도록 딱 찍어주지. 이렇게 딱. 이러면 앞쪽에서 때린 빛이 되겠지. 이렇게 45도에서 딱 때리니까 세 면이 동일한 다 3분면으로 이루어지는 애가 만들어지지. 이렇게 3번 면이 될 때까지 지우개 뭐 그렇게 쓸 필요 없다. 근데 얘가 빛이 45도로 때리다가 위로 좀 올라갔어. 60도가 됐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 동일하게 그림자는 뒤로 빠졌으니까 안 보이겠지. 어떻게 되겠어? 요 면이 이제 비로소 6번 면이 되는 거야. 6, 5, 4가 되겠지. 그러면 올라갔으니까 이 면도 어떻게 돼? 같이 6, 5, 4가 되는 관계가 만들어질 거야. 6, 5, 4. 그러니까 이거 한 번에 안 만들어도 되니까 여러 번 해가지고 6번을 서서히 6번이 되도록 만들어라는 얘기야. 이렇게 6번 이렇게 맞나? 이게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 더 올라가서 어두워지면 같이 몇 번면 7번 8번이 될 거고 그 빛이 내려오면 이미 이놈이 되는 거야. 이놈이 완전 빼광으로 오면 어떻게 되겠노? 다 까맣겠지. 어떻게? 완전 빼광으로 오면 우리가 밝고 어둠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 빼광 한번 그려볼까? 빼광 이래 됐다. 근데 빛이 쏟아졌다. 그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빼광. 근데 이 빼광도 봐봐. 선이 있는데 완전히 해가 저기 지평선에서 빠져버렸어.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여기 있으면 안 돼. 이 안에 있겠지. 이 안에.
보이게. 그럼 이면이 여기 치면 이면이 밝아야 되니까 여기에 있다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있을 때는 세 면이 다 어두울 거고, 아직 해가 중천에 이렇게 떠 있을 때는 두 면만 어둡겠지. 이렇게. 어떻게 됐든 어떻게 빛은 그림자는 길어지겠지. 뒤에서 오니까 이렇게 길어질 거고. 여기 있다고 치는 거야. 얘 아니고. 해가 여기 떠 있을 때는 윗면이 밝지만 해가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된다? 세 면이 다 어둡다. 세 면이 다 어두울 때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보면 이 관계가 조금 애매할 수 있어. 일단은 뭐냐면 다 어둠이야. 다 어둠이야. 다 어둠. 밝고 어둠으로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림자는 내려가 버렸으니까 다 어두운 흐름에 다 휩싸여 버리겠지. 그러나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노? 이어서는 이제 반사광의 명도 차이를 계산해 줘야 됩니다. 반사광의 명도 차이. 자, 일단은 다 어두워. 그래서 다 어둡다는 얘기는 못 잡아도 그냥 한 5번 이상, 6번 이상, 7번 이상의 명도는 다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5번까지 일단은 깔아놓고 보는 거야. 물론 처음부터 구분이 되면 구분할 수 있으면 구분하면 돼. 일단 밝고 어둠으로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일단은 어둠으로 만들어 놓고 보자는 얘기야. 그랬을 때는 자, 빛이 왔어. 그런데 자, 이면은 어때? 얘가 비쳐가지고 이 검은 그림자가 비쳐서 덜 밝고, 이쪽에서 떨어지는 이 면은 옆에 흰색 바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좀 어둡겠지. 바닥도 저렇게 해가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러면 같은 어둠인데도 내 앞에서 튀어나오는 어둠이 더 강해 보여. 이렇게 같은 그림자인데도 밑으로는 그라데이션을 좀 빼주는 게 좋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그림자, 틈새 그림자가 강하게 나오고, 어떻게? 그림자가 시작하면서 조금 강하게 해주고, 약하게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틈새 그림자하고 일반 그림자하고 구분시켜줘도 되는데, 이런 식이 되겠지. 이런 식. 같은 어둠인데도 주위에 어떤 밝음이 있냐, 어둠이 있냐, 빛이 스쳐가느냐에 따라서 명도가 틀려지는 거야. 이건 다 어두운 면이 될 거야. 다 어두운 면. 다 어두운 면, 다 어두운 면. 제일 어두운 면은 어딘데요? 라고 얘기하면 이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야가 치는 이 어둠이, 이 그림자가 가까이 있으면 이놈이 약간의 유광 형태면 이게 그림자가 바로 오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요 부분이 비쳐가지고 요 그림자가 비쳐서 슬쩍 어두운 면이 같이 만들어져. 사실 이게 더 사실적이야. 실제로는 이렇게 갑자기 반사광이 팍 나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그런데 뭐냐면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여기는 바로 붙어있는 여기가 오히려 살짝 어둠이 살짝 조금 더 어두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지금 왜 하고 있냐면 빛이라는 게 가변적이기 때문에 빛이 맞는 각도에 의해서 늘 새롭게 보이는 게 정상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을 건너고 나서는 뗏목을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 뜻은 뭐냐면 내가 늘 삼육교의 관계를 늘 그렇다라고 보여지기만 하면 다음에 내가 빛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과정에서는 그게 오히려 뭐가 된다? 그렇게밖에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 생각이 뭐다? 이렇게 만드는 생각을 잡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 빛은 어디서 오든지 모든 것들이 다 진실이라는 거지. 거기에 대한 현상을 이해하자는 거야. 이해. 그래서 어떻게? 이해해서 내 마음대로 그러자는 거야. 결국은 내 마음대로 뭔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빛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거야. 알 필요가. 한마디로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확하게 아는 거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제 그림자를 싹 지워가지고 보여주면 되는 거지. 지우개를 박박박박 쓰지 말라는 얘기야. 계속 지우개 많이 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빛이 요 그림을 마무리하자면, 빛이 위에서 쏟아지니까 이 면이 3번이 안 되고 어떻게 되냐면 아주 밝은 면이 된다는 얘기야. 아주 밝은 면. 2번, 1번, 0번이 이루어지는 명암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2번, 1번. 왜? 빛이 아주 가까이 왔으니까. 아주 가까이 왔다고. 아주 가까이. 그래서 얘를 무리하게 어둡게 그리지 않는다라는 거야. 뒤쪽에 밀도가 차는 것도 빛이 워낙 밝으니까 그렇게 밀도가 엄청나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 빛이 다가왔으니까. 그러면서 얘를 톤을 안정시켜주고, 그 다음에 틈새 그림자 쳐주고, 톤을 안정시켜야 되지. 이 그림자가 전체적으로 조금 물체보다도 어둡게 칠 때도 있다라는 거야. 어떨 때? 빛이 셀 때. 그 다음에 물체가 하얀색이면,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지. 이렇게. 넓이도 잘 보고. 그래서 여기에서 거리감을, 밑면에 대한 거리감을 더 줄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 가쪽으로 밀도는 끝까지 살려주고, 어떻게 한다? 요쪽 면을 한번 살짝 죽여주면 돼. 요쪽 면, 요쪽으로 가는 요 면을 살짝 죽여줘도 되고, 반대로 이 부분을 좀 밝게 그려도 어둡게 그려도 상관은 없다. 차이는 있겠지. 의도에 의해서 차이가 있겠지. 뒤쪽으로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여기가 얇게 보이니까 표현해 주는 거지. 그런 뒤에 어떻게 돼? 같이 또 깔아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겠지. 이렇게 같이 깔아서 만들어 주겠지. 가쪽에 있는 그림자가 선이 붕붕붕 살아 있거나 안착이 안 되면 앞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어떻게 가쪽을, 이 먼 쪽을 강한 터치로, 강한 선으로 쓰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부족한 부분에 밀도를 더 올려주고. 어둠이다 하면 기억해야 돼. 같이 가다가 나눠져라. 언제까지 같이 가는데요? 종의 기원 이런 거 보면 있잖아. 왜? 어디까지는 같이 올라오다가 어떻게 갈라진다. 그러면 어둠은 최소한 6번, 7번까지는 같이 올려라. 분해하지 말고 같이 올린 다음에 나눠줘라. 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 다음에 어둠은 뭐다? 그 제일 어두운 게 튀어나오는 거. 밝음은 제일 밝은 게 튀어나오는 거고, 반대지. 그래서 밝은 종이에 소묘를 한다는 뜻은 빛을 받지 않는 부분을 막아주는 거야. 막아줌으로 해서 거리 계산을 하는 게
소묘라는 거야, 소묘. 이해되겠나? 이해되지? 경우에 따라서 이 관계는 조금씩 빛이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계속 틀려져.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진실이다, 거짓이다, 이런 거를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처음 내가 369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일단은 기준을 만들어 놔야 되니까 기준 없이 뭐 설명할 수가 없잖아. 기준을 가지고 그 빛을 해석을 하고 어떻게 거기에 맞게 변화를 계속 줘보겠다 라는 거지. 이제 이해되나? 얘도 그럼 어느 정도 해볼까? 옆으로 치잖아. 옆으로 쳤을 때는 얘도 그다지 완벽하게 이렇게 밟진 않지. 이렇게 옆면으로 치니까 얘가 옆으로 돌렸기 때문에 얘가 완전히 이렇게 수직으로 빛을 받는 면이 아니지. 얘도 완전하게 빛을 많이 받지는 않지. 어떻게? 이렇게 얘는 4번, 3번, 2번, 1번 정도 완전 화이트가 없어지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얘는 어떤 빛인지 이해되겠지? 앞쪽 완전 정면에서 때리는 60도의 빛이라고 보지.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그래서 기본기를 연습하는 사람들은 이런 연습을 이렇게 단번에 그리든지 여러 번 그리든지 연습을 계속 해줘야 돼. 여러 각도에서 빛을 쏘는 연습을 하겠지. 됐나? 됐지? 선은 안정되게 쓰는 게 좋다. 안정되게. 침착하게 써줘야 되겠지. 당연히 내가 이런 빛을 그렸어요 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터실터실한 건 알아서 정리를 해주면 되고, 또 빛의 관계를, 다른 빛의 관계를 또 설명을 안 해도 빛과 그림자의 관계를 이해하겠지. 그래서 뭐냐면 요 관계가 원기둥이 되고 구가 되면 설명은 더 쉬워. 근데 육면체에서 그림자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야. 반드시 있다는 거야. 그림자가 좀 강하게 오들 수도 있고 물체가 조금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빛의 강도에 따라서 주위 환경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라. 그 다음에 어두운 흐름에 대한 이야기는 뭐다? 원기둥하고 육면체를 하면서 다시 해줄 거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명암 10단계라고 11단계라고 얘기하면 10에서 0까지 최고 블랙에서 최고 화이트까지 넘어가는 이 관계를 풍부하게 써보자. 누구는 이쪽 애들만 구성할 수도 있고 다 구성될 수도 있고, 누구는 다 어둠이면 이쪽 애들로만 구성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명도가 어두운 명도인지 밝은 명도인지 중간 명도로 썼는지를 본인이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작업을 할 때 내가 이렇게 떠놓고 형태 다 떴어요 라고 얘기하지 말고 빛이 어떻게 오는지에 따른 명암 관계까지 다 이해해 놓고 이렇게 떠놓고 쌤 형태 떴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해되지? 그 다음에 깔 때는 어두운 흐름이 이렇게 와서 돌아 나갔으니까 처음에 깔 때는 어떻게 됐든 6번 가지까지는 무조건 같이 올라와야 되니까 어떻게 한다? 가까운 쪽을 기준으로 어떻게 밝고 어둠을 같이 까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가 포인트야. 그래서 어두운 것은 어두운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해놓고 어두운 거는 얼마만큼 깐다? 초보자일수록 충분히 어두워질 때 깔아라. 기준은 어디다? 가까운 쪽에서 어떻게 먼 쪽으로, 앞에서 뒤로, 위에서
아래로, 그림자는 앞에서 다시 뒤로, 이렇게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겠지. 그래서 밝고 어둠을 정확하게 해석해라, 빛에 맞게. 이 수업이란 말이야. 이해됐지?